오는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인 할머니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동해 지역 요양병원에서 환자 학대 의혹이 제기돼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병원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입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당국이 시험장을 점검하고 수험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돼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도내 수술실에도 CCTV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해 말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입건된 60대 할머니 기억하시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였던 할머니의 과실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경찰은 오늘 할머니에게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승합차가 빠른 속력으로 내달립니다. 무려 1km를 달린 뒤 차량은 굴다리 아래로 추락했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이도연 군은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을 했던 60대 할머니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은 조사 10개월 만인 오늘 불송치 결정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앞서 국가수는 차량 제동장치에 결함이 없었고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경찰은 국가수 검사는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과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하는 검사가 아니어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가수 감정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혐의 없음 결정을 한 것은 최초의 사례인 걸로 보입니다.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진행한 블랙박스 영상 음향 분석 감정에서도 운전자가 변속 레버를 바꿨다는 국가수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변속 레버를 조작할 때 발생하는 소리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아직 검찰의 처분이 남아 있습니다. 급발진에 대한 형사사건 결론이 났음에도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어떤 기관이나 대상 자체가 없다는 것,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것, 종결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유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자동차 제조사 측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동해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90대 입원 환자를 학대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소변 처리를 위해 신체 특정 부위에 비닐을 씌웠다는 의혹도 포함됐는데 병원 측은 외출 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관계 기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92살의 유모 할아버지, 지난 8월 암수술을 받고 동해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동해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고령 입원 환자에게 학대를 가하고 폭행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를 위해 요양병원을 나와 함께 외출한 딸은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용변을 보려는 아버지를 화장실에 모셨는데 신체 특정 부위가 비닐봉투에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화장실 가갖고 바지를 벗기고 그리고 딱 내리는 순간 깜짝 놀란 거죠. 기저귀 이제 찍찍이 밴드 빼고 내리는데 아니 비닐봉다리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얼마나 꽉 매놨는지 그리고 안 풀어지는 거예요. 기저귀 사진 여기서 찍어놨어요. 황당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흘 뒤 아버지를 퇴원시키기 위해 요양병원을 찾았더니 아버지의 손등에 거즈가 붙어 있었고 이를 떼어보니 상태가 심각해 보여 다른 병원을 찾아 상처를 꿰맨 후 2주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90대 할아버지는 퇴원한 직후부터 간병인에게 맞았다고 가족들에게 털어놨습니다. 계속이라는 거. 그놈이 나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폭행이 있었고 병원 나와서 10분 후에 이거를 뜯어버린 거예요. 일반인도 봤을 때 이거 꼬매야 되는 거 아니야? 가족들은 병원장과 간병인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냈습니다. 요양병원 측은 경찰과 권익위 등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다만 권익위 민원 접수에 따라 동부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동해시 보건소가 현장 조사를 진행했는데
신체 특정 부위를 묶은 사건에 대해 요양병원 측은 외출할 때 소변이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과 학대에 대한 경찰과 권익위의 조사 결과는 이른 시일 내에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수학 능력시험이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원도 교육청이 수험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은 11월 16일 치러지며 도내에서는 모두 44개 시험장에 551개 시험실이 운영되고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은 마련되지 않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시험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고 수능시험 당일에는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대책과 자연재해에 대비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강원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 현실성과 이념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정재용 도의원은 김진태 지사의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와 한국은행 본점 유치 공약의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공약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지영 도의원은 김 지사의 홍범도 장군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정치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는 강원연구원장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공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강원연구원이 초청한 강사가 극우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모든 수술실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자치도는 아직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일부 병원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모두 설치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대형 병원 수술실. 수술실 한쪽에 그동안엔 없었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병원에만 모두 16대의 CCTV가 새로 설치됐는데 아무래도 의료진 입장에선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촬영하고 있다면 이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그 누구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를 날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좀 행동이 좀 부자연스러워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도 CCTV가 설치됐습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 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수술실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일부 개인 병원에서의 대리수술,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등이 문제가 됐던 건데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했지만 의료진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녹화하되 의료진 모두의 동의 없인 녹음은 할 수 없고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엔 병원 측이 녹화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나치게 의료진의 거부 사유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우려와 환자의 인권 보호에 도움될 거란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서가 잡힌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 또 이제 그 반대 방향에서는 그 모든 게 다 누군가 나를 관찰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다 실수가 나오거든요. 오히려 더 경직이 돼서. 도내에 있는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65곳. 이 가운데 59곳이 설치를 마쳤습니다. 강원도는 설치비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직 설치하지 못한 6곳도 이달 말까지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내 CCTV 설치 의무기간 설치율은 현재 91%입니다. 현재 그 미설치 6개소는 10월 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CCTV를 설치한 각 병원들은 해킹 등으로 녹화된 영상이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안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수술실 CCTV가 환자의 인권 보호라는 도입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늦가을부터 연말까지 공연 예술계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인데요. 클래식과 발레, 뮤지컬 등 다양한 작품들이 속속 무대에 오릅니다.
당장 내일 세계적인 발레단인 모나코 몬테카를로 왕립 발레단의 공연으로 서막이 시작되는데 홍한표 기자가 연말 공연을 소개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환희의 눈빛에서 죽음을 직시하는 절규까지 세계 정상급 컨템퍼러리 발레단인 모나코 몬테카를로 발레단의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이 강릉 아트센터 무대에 오릅니다. 강릉 아트센터에서는 클래식에서 뮤지컬, 우리 소리꾼의 공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강릉 시립교향악단은 다음 달 최상의 기량을 지닌 성악가들과 함께 가장 강렬한 진혼곡 베르디의 레퀴엠을 선사합니다. 노래하는 음유시인 소리꾼 장사익 씨는 송년의 밤을 강릉 시민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이 많이 마련되고 있으니까 함께 나들이해서 조금 보람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천재 비올리스트로 불리는 리처드 용재 오늘은 강릉과 동해에서 콘서트 선물을 들고 옵니다. 지난해 정열적인 탱고 음악을 선보였다면 올해는 비탈리, 파헬벨, 텔레만의 우아한 정통 바로크 명작들을 연주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비올라 연주자인 리차드 용재 오니를 초청하여 정통 바로크 음악 연주를 준비하고 있으니 온 가족 모두가 함께 즐겁게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은 유쾌한 전개와 해악이 있는 푸치니의 유일한 희극 오페라 잔니 스키키를 속초에서 공연합니다. 푸치니의 3부작 일 트리티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오페라로 아리아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자치도가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13,199가구에 가구당 47만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합니다. 강원자치도는 6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초생활수급가구나 차상위 계층, 소외 계층에 내일부터 시군별 주민센터를 통해 연탄 쿠폰을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연탄 쿠폰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2006년 연탄 가격과 현재 연탄 가격을 비교해 차익만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액이 4조 원 넘게 늘어나고 대출 연체율도 상승해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강원 지역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018년 6월 9조 720억 원에서 올해 6월 13조 2,460억 원으로 46%나 뛰었습니다. 6월 기준 예금은행 대출 연체율은 1년 전보다 2.7배 오른 0.3%로 나타났고 기업 대출 연체율도 2.6배 상승한 0.29%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내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대신 담당 인구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따르면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은 1.6제곱킬로미터지만 강원도는 4.1제곱킬로미터로 2.5배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부터 현장 도착까지 출동 거리는 4.45km, 시간은 8분 20초로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7분보다 늦은 상황입니다.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는 전국 평균 817명이지만 강원도는 344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열리고 있는 제104회 전국체전 18세 이하 야구 종목에서 강릉고가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강릉고는 내일 오후 1시부터 전남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대전 제1고와 결승 진출을 위해 맞붙습니다. 강릉고는 2021년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강원도 선수단은 현재 금메달 35개, 은메달 49개, 동메달 63개를 따내 종합순위 1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체육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랜드가 장애인 선수 체육 직무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강원랜드는 연말까지 장애인 선수 30명을 체육 직무로 채용하고 체육 직무 채용 활성화를 위해 1억 6,200만 원의 기부금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에서는 8개 기관에 32명의 장애인 선수가 체육 직무로 채용돼 급여를 받으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에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곳이 선정됐습니다.
100대 명품 숲은 3개 분야로 나눠 선정됐는데 산림 경영이 우수한 숲 29곳에 강릉 대관령 소나무 숲과 평창 대관령 특수조림지 등 강원도에서는 7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휴양을 즐기기 좋은 숲 45곳 가운데는 고성 금강 소나무 숲, 동해 천곡동 도시숲, 정선 지장산 단체의 숲 등 9곳이 뽑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